자, 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드릴까요? 조차가 파헤친다. 두 분 함께합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훈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경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요즘은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눈 뜨면 달라지는. 예, 바로 뭐 어제 가장 따끈따끈했던 소식.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별법 재의결을 요청하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안 제가 했더라고요. 취임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은 3번 그리고 총 25번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조경훈 교수님. 안 그래도 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네. 몇 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이러려고 우리가 선거를 하고 이러려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가 그런 마음이 지금 아마 전 국민들 속에 많겠죠. 뭐. 네네. 네, 저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뭐 늘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나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수긍을 하지만 자기 개인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그러니까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부권 행사는 저는 전혀 국민으로서는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의 호위무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기가 울렸는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게 범죄를 자백하는 거다. 뭐 이래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뭐 사실 아마 그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중도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어차피 자기의 위치를 좀 정해놓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는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대부분의 중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세세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 자체가 벌써 길지 않습니까? 일단 굉장히 지루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형편이 좋으냐? 또 그렇지도 별로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세하게 우리 그 국민들께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경상도 말로 치아라. 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사적인 이 관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영부인이 본인의 폰으로 뭐 이렇게 답변을 보낸다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러면 그건 좀 제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폰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폰은 다 보여주면서 영부인은 본인이 이제 자신의 폰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적인 관계가 이제 공적인 관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검법도 사람이 처음에는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 의도가 이 명분이 조금은 퇴색된 게 아닌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실 민주당이 다 근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견대로 사실 특검법들을 다 고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계속 위헌 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계속 자기들 조건을 내달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결국은 이건 어떻게든 대통령 개인이 자기를 지키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그게 사적인 관계이든 공적인 관계의 문제이든 이미 판단은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의 대다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포함한 그리고 약한 보수 지지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고 이 안은 어떻게 가든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 회복이 눈에 띌 만큼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지금 뭐 우리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러면 내놓고 이런 정말 범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드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네. 뭐 국민들 마음으로야 있는 대로 밝혀라 그러고 싶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법원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새로 제출한 전체 녹취록을 들어보면 저는 뭐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정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김진성 그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드릴까요 했을 때 그걸 제지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가 판단하고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위정교사범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린 거고 그다음 김진성에 대해서는 위정을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김진성 스스로가 수도 없이 자백을 하고 있으니까 자백하고 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위정 아니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네. 문제는 위정교사는 인정 안 되는데 왜 위정이 인정되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그거는 누군가 그러니까 위증은 위정을 인정이 됐는데 그렇죠. 위증 교사는 인정이 되지 않느냐. 그건 네. 명백히 누군가가 거기서 한 거죠. 저는 이제 검찰의 폴리바게닝 과정에서 저는 김진성 증인이 완전히 그걸 바꿨다. 저는 진술을 바꿨다. 그리고 그 진술을 바꾸는 과정은 불과 얼마 전에 바꾼 거 아닙니까? 2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걸 바꾸는 과정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김진성 증인이 갖고 있었던 네네. 다른 알선 수재 에 대한 두 건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한 건에 대한 폴리바게닝 과정에서 저는 그걸 바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증과 교사는 있었는데 네. 위증 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범에게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저는 만들기 위정 위한 교사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고의성이 행위 없었다는 자체를 거예요. 저는 인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정 교사 자체의 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이다.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정 교사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위정 교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들어본 녹취에서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건 좀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그럼 저쪽에서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해달라. 이게 위정 교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지금 유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위증 교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코어가 1대1이 됐다. 그러니까 정말 약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또 워낙 많은 판결이 또 3개나 좀 남아 있는 3개가 남아 있고 또 하나 뭐 기소하려고 또 하고 있죠. 네, 또 그게 법인카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 계속 싸워 나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유지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국민들의 아주 다수 거의 60-70% 가까운 다수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돼서 국민적 저항으로 표출될 거냐 아니면은 선거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이 문제만 저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뭐 대장동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네네. 지금 3번째고요. 그다음에 4번째, 5번째가 있고 또 이제 현재 준비하고 기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상 그 재판에 들어가고 네네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그래도 상당한 표심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적어도 한 근데 사실 이제 10에서 20% 정도. 다음 대선 때까지 그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뭐 대장동, 백현동 뭐 해가지고 심리를 하면 과연 그 전에 재판이나 제대로 한번 선고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나온 판결 2개, 특히나 이제 1심에서 나온 이 선거법 위반 이게 가장 아마 내년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일단 2심 판결도 저는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겠죠. 네네. 2심 판결이 또 뭐 하여튼 좀 두고 보고 지금 저는 관망하고 있는 중도가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국민의힘이나 뭐 예컨대 사법부나 뭐 예컨대 뭐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그냥 다음 대선까지 끝내버리기를 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꽤 있는 거고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2심, 3심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네. 그 원칙이 지키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1심의 어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 이건 안에 선거법 법리적으로 검토만 위반에 하더라도
1심의 선고 영향이 이렇게 묵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2심에서 그 판단을 명백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일단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결과는 좀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만큼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지금 1심 무죄가 났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으로 조금씩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네네. 이미 저는 화살이 시위를 떠난 상황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진윤계의 공격 이런 것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언젠가는 굉장히 큰 사단이 국민의힘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네. 국민의힘 자체가 통합적인 정당으로서 유지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예, 예.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치를 모르는 두 사람이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비하면 훨씬 더 의회도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번 두 번째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그러면 뭔가 국민의힘이 뭉쳐도 이걸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렇게 둘이가 대통령하고 소위 당 대표가 갈라져 가지고 이런 모습을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소양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뭐 굉장히 크게 유죄가 나왔을 때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의혹이 바로 터지면서 뭐 지금 이제 무죄가 또 두 번째 사건 나왔습니다만 이게 더 좀 크게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밝혀라 전수조사 하든 뭐 아니면 가족이라면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게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답답한 게 네. 만약에 이제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확실하게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물고 늘어질 건데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첫째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가족과 관련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자기의 어떤 관계되는 가족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당원 게시판에. 근데 그거 자체도 좀 안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름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가족이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오라 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물고 늘어질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밝힐 수 없는 송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아이디를 예컨대 다 걸어놓고 다른 제3자가 체계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댓글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꽤 그런데 있는 너무 거고. 보이는 댓글이잖아요. 실명인데 그러니까, 네. 다 가족들의 가족 이름들이 들어가 이름이잖아요. 있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거죠. 그게 네.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면 너무 보일 정도로 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면은 보통은 뭐 아니다. 라고 그걸 부정하는 게 그 원칙인데 그 부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걸 부정하게 되면 뭐 그럼 누가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댓글에 대한 체계적인 제3자에 의한 뭐 그 시도 이런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꽤 있는 거고. 혹시라도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냥 빨리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들 좀 무리를 일으켰군요. 이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진윤계에서 어떻게 받아서 이게 뭘 탑이다. 할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윤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볼 때 온 전신에 가족이 날리고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이건 뭐 한나라 국민의힘이건 간에.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발을 헛디딘 적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성정이 그런 근데 거죠. 아니 헛디뎌도 정치인은 그냥 명명백백 밝히고 빨리 끊고 가야지 또 지지율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함구를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문제는 정말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이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예, 검찰은 어제 명 씨하고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갔는데 이번 수사가 이 명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쉽지 않은 거죠.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객관적 사실 제공된 여러 강경혁 씨도 지금 제공하고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일 네. 소장도 그렇고 이 세 명의 소스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검찰로서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미 위선을 다 가리키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듣고 가면 나중에 검찰도 탈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검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종류의 방향으로의 수사 이런 것까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의 어중대로 그렇게 풀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게이트를 보면 이게 뭐 게이트라고 하면 아직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하여튼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진태 지사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또 뭔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수정안에 명태균 씨 의혹도 밝히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더 움직이질 못할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표현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브로커. 그런데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어찌 보면 하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상한 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이야기한 그런 분들만 걸려 있겠습니까? 보면은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태균 씨는 정치 브로커 단순한 정치 브로커 이상입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정치 브로커를 뛰어넘는 기본적으로 예지력 포함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능력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미 인정을 한 거고 심지어 대통령에다가 김 여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저는 폭발력은 엄청날 거다. 결국은 그 폭발력이 가장 크게 터지는 거는 근데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될 경우에 명태균 개인이 갖고 있는 심중의 변화 이런 것들로 터지면 엄청나게 더 폭발력이 큰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아마 서서히 압박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게이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검찰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조금 수그리는 느낌도 있는데 명태균 씨는 계속 터뜨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 계속 터뜨렸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신경 변화가 일으킨다면은 진짜 스모킹 건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이제 검찰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검찰도 되게 기술적으로 대하겠죠. 그냥 희망 고문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 고문이 이게 희망 고문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저는 좀 신경의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녹취를 하는가를 감청할 수 있는 전화기가 굉장히 잘 팔릴 거라는 얘기가 있죠. 예. 아니 뭐 감청을 하든 뭐라든 이제는 뭐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도 도움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입금한, 돈을 대납한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예, 후원자. 그래서 이것도 또한 또 어디로 번질지 몰라가지고 벌써 뭐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거 자기가 그냥 아는 많은 후원자들 중에 한 분이 오바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모른다라고 처음에 완전히 뭐 그래서 그럴 제일 수가 먼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 후원자분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3번에 걸친 왜 조사를 의뢰를 하며 그 조사를 굳이 해서 자기한테 남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이 공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명태균 개인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 되게 사소한 조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굳이 그 거액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의뢰했을까?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결국은 이건 캠프 전체가 관여한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으로 조국 대표 선거 관련해서 내용 다뤄볼 텐데 오늘 12월 12일에 이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선고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야, 저는 조금 조국 대표에게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될 건가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지금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 내려오면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근데 같은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일단 뭐 누가 봐도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 그게 예. 이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들어 있는 거고 큰 타격을 입을 당명을 것이다. 아예 바꾸면 몰라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와 또 타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타격이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첫 출발 조국 혁신당의 첫 출발은 난 감옥 간다. 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감옥 가더라도 나는 옥중에서 할 거고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이 대체할 거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이 조국 혁신당을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그 네. 말은 뭐냐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3심에서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최악의 경우를 다 상정해서 당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조국 대표의 생각대로 조국이 옥중에 있는 조국이 끌어가는 조국 혁신당이 과연 파워풀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난 보선 때도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많이 부딪혔거든요. 특히나 호남 쪽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약에 이제 확정 선고가 나서 유죄를 받는다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그 어떤 첨예한 갈등, 대결, 구도 이런 것들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그냥 한 몸인 거예요. 결국 저는 조국 혁신당이 빨리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서 정리가 돼야 된다. 지방선거 이전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의 공간이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가지고 호남에서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판가름의 잣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예,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권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차짐의 18,552회 김미주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외곽 방향 수영터널에서 부산환경공단 쪽으로 차간거리 넉넉하게 지나고요. 부산환경공단에서 원동 나들목 쪽으로 흐름 답답합니다. 이어서 수영로 대형고개에서 대형교차로 방면으로 차량 길게 줄지어 이동하고요. 대남교차로에서 용소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한 번에 차들 가득 몰려 지납니다. 계속해서 낙동남로 하구뚝교차로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더 지나 르노삼성대로 명호사거리에서 신호대교 쪽으로 흐름 더딘 모습입니다. 이 밖에 금정구 중앙대로 소정천 삼거리에서 부곡교차로